예산 전쟁인데요. 여야 민생 예산 증액 전쟁이라는 주제에 선정해 봤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의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5일 종료가 되고 추모 전국 모두였던 여의도에서 다시 이제 전운이 감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말 예산 전쟁이 펼쳐지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앵커님 예산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매년 11월 달은 예산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정부가 낸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공격을 하면서 이런 예산은 불효불급하다, 깎기도 하고 또 이런 예산을 더 해라라고 질책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사실 한 달간 조정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의 어떤 쟁점들이 부딪히고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산과는 별개로 어떤 입법하고 싶은 것들, 정부가 여당이 입법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쟁점이 되는 입법안과 예산안을 함께 타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타협을 봤는데 요즘은 그런 건 많이 줄었습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예산을 갖고 이 12월 2일까지 뭐 기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그렇게 정해 놓은 상태예요. 물론 그걸 꼭 지킨 경우가 2020년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까지는 무조건 지켜야만 합니다. 법적으로는. 자,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전쟁이라는 말이 조금 피부에 와닿는 건 양쪽 여야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야당의 견해가 좀 첨예하게 좀 맞서요. 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워낙에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의 첫 번째 사실 예산이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그쵸. 지금 639조 원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축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 한 몇 년간 전년 대비 늘어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건 이번이 거의 뭐 처음이에요. 한 수년간에 걸쳐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400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정부 내에서 100조 단위가 오르는 거는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 5년 동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400조로 시작해서 600조로 끝났어요. 즉 500조도 통과하고 600조까지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내에 200조가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 공약으로 우리가 건전 재정을 하겠다. 긴축 재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빚이 올해 말로 국가 채무가 1,06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조 원이 넘어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지출하는 부분을. 그래서 639조 원이라는 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상당히 구조조정을 한 액수다라고 지금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낸 상태이고요. 야당은 그 속에 보면 상당 부분 부자들만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전재정을 한다고 해놓고 감세를 하면 건전재정이 되겠느냐. 즉 증세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부자들의 감세, 즉 법인세를 얘기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깎는 건 좋지만 그러나 진짜 서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들을 깎지 않았느냐. 뭐 지역화폐라든지 또는 노인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면서 너무 이 서민들을 위한 게 축소됐다. 이렇게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또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충돌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는요,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물론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을 했는데요. 먼저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한 적이 없다라면서 사퇴서를 뭔가 일축하는 모양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국회는 사실 예산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워낙에 이태원 사고가 아직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동시에 지금 그 국회에서는 책임 주무 장관들이나 혹은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그런데 많은 그 야당 의원들이 행안위에 이제 그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에게 사퇴 의사가 없느냐 또는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이 뭐 똑부러지게 저는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보다는 그 전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진상 규명하고 저희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그냥 추궁을 하면서 그렇다면 대통령한테 아직도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언론들이나 야당은 아니 그러니까 사표를 던질 의사가 전혀 없다. 거꾸로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 추궁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읽혀지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요, 이 할로윈 위험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라고 발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역시 행안위에서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실상 서울시가 이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했느냐,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가 어떠한 대응을 했느냐, 그리고 시장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 이런 서너 가지의 어떤 초점을 두고 돌아가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집할 것으로 사실 예상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예년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할로윈 데이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또 마스크도 실내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모일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예상을 했느냐, 위험을 인지했느냐라는 질문에 인지하지 못했다. 뭐 이 대답도 사실 좀 파장이 계속 일고 있고요. 그러게요. 또 서울시에 이제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뭐 서울 시민들의 어떤 뭐 치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청소년 보호, 교통법규 위반, 지도 단속 등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치경찰과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오세훈 시장이 총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치경찰들을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런 어떤 추궁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은 사실 그것은 독립적인 기구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다 보면 사실상 이것이 그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도 역시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태원 참사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이 특별수사본부의 보고를 받았다라는 좀 취지의 발언이 있어서 논란입니다. 네, 역시 같은 날 열린 아닙니다. 같은 날 열렸는데 회의는 다르죠. 지금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거기에 윤희근 청장이 불려 나왔죠. 물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 그런 그 위원회이고 회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상황에 비춰봐서 지금 그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그 야당 의원들의 그 집중적인 어떤 추궁이 이어졌고요. 이어지는 와중에 몇몇 그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과 관련돼서 휴대폰이 지금 압수가 됐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압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압수수색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든지 압수수색을 했다라든지 그 물건을 압수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간에 보고가 없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경찰청장도 지금 수사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건 경찰 내부에 있는 특수수사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 내의 특수수사본부가 경찰청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나중에 수사를 다 끝난 다음에 결과만 보고하는 그런 이 위치에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마치
그 지금 경찰청장이 수사와 관련돼서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발언들을 이어감에 따라 아니 어떻게 그 중앙에도 수사를 계속 지금 보고받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이어졌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은 전혀 보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그 해명했습니다만 진땀을 좀 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 당시에 일반 시민에게 문자를 받고 사태를 처음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용산구청장은 당시에 해당 그 기초단체의 책임 수장입니다. 용산구청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를테면 서울시는 약간 좀 애매해요. 그 책임의 영역이 물론 용산구가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서울시가 책임을 완전히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지점이 용산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수 이상의 구가 걸쳐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데 이건 용산구 안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은 용산구청장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지금 부적절한 어떤 그런 발언들이나 상황 인식이 굉장히 지금 크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당시에 해당 공무원들, 당연 공무원들이 이미 그 예전에 어떤 준에서 최소한의 어떤 인력이라도 해당 그 이태원의 각각 포스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당 의원들 언제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10시 51분에 주민으로부터 용산구청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문자로 그것을 받았다. 사실 그렇게 확인했다라는 대답. 그렇다면 용산구의 시스템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반응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했는가? 질책을 했는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들 하면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이 용산 그러니까 당시 헬로윈 데이 그 이틀 전 주말에 대한 어떤 대책 회의를 였는데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부구청장이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4개월 차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4개월 차면 주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대답이 적절하지 않았고요. 이래저래 박형 용산구청장은 지금 구설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 이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모든 안전관리 매뉴얼 재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네, 뭐 한덕수 총리는 지난번에 그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담성 발언을 하면서 웃음기 있는 얼굴을 해서 더 지금 또 비판을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가지 어떤 임무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대본 중앙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사실상 기후라든지 사이버 안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위기 관리를 총리실 산하에 새롭게 만들었어요. 신흥 위기 관리센터라고 해서 그 신흥 위기 관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주무부처 수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의 그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번에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모든 안전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이런 어떤 지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고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국민 브리핑도 한덕수 총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야는 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공방을 놓고 또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운영위원회가 그 대통령실을 이제 감사하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직접 불러서 질의를 하고 또 그 점검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보통은 이제 국정감사의 맨 마지막 날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다른 어떤 상임위와 겹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총 국정감사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이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뭐 그러게요.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한덕수 총리를 나 혹은 또 김대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두고 계속 질문이 이어졌고요. 사퇴와 관련된 또 파면과 관련된 질문이 계속 많았습니다. 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왜 파면하지 않느냐라는 하는 것부터 이제 한덕수 총리의 사퇴 또 내각 총 사의 표명 뭐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책임 있는 사람을 경질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야당의 핵심적인 어떤 공격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여당은 또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진상규명이 먼저이고 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자를 가려내고 또 책임의 크기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어쨌든 공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작을 할 때도 예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결산 특위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나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고요.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굉장히 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좀 청문회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느껴집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책임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야당은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이라든지 또는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을 져라라고 계속 추궁을 합니다. 뭐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한 총리한테 얘기를 했고 한 총리는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역시 같은 질문에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우선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계속 같은 질문을 했고요. 결국은 뭐 한덕수 총리의 이태원 사고에 국가는 없었다라는 답변을 얻어내면서 어쨌든 일단락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뭐 운영이라든지 예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은 수사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오늘 정의당과 이제 민주당이 합동으로 국정조사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 국회는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어떤 장이거든요. 설득을 하려면 설득을 하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고압적인 어떤 자세로 우린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세에 몰릴 집권 여당의 모습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사고 책임 소재 추궁에 이제 의원들의 질의가 몰리다 보니까 사실 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국민의힘도 지금의 639조보다 한 2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5조 6천억 원을 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예요. 늘 정쟁이 있었고 사실 정쟁이 없었던 우리나라 국회가 있습니까? 예산 예산 국회다 그러면 예산만 갖고 얘기하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면 공방을 벌이다가 끝내는 뭐 예산 소위를 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2+2라고 그래서 뭐 정책의장과 원내대표 양쪽에서 이 4명이 모여서 타협을 보고 그냥 딱 끝내는 그 안에서 이제 밀실 합의라고 해서 서로 간에 뭐 교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예산을 교환하고 뭐 이러면서 끝나는 것이 늘 되풀이되고 있는데 사실 정치 평론하면서 늘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미국은요 3월부터 거의 10월까지예요.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런 위원회들이 뭐 작동을 하고요. 물론 미국도 지금 파당 정치, 분파 정치가 이루어져서 아예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상황. 그래갖고 셧다운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거의 날림으로 예산 심의를 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한 20여일도 아니에요. 한 10여일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늘 매년 되풀이되는 거. 이건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좀 더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쟁점 법안들 다른 쟁점 그러게요. 법안과 분리해서 진짜 순수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늘리고 순수하게 예산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그 국회의 그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예산안 편성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도 미국처럼 그렇게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 시간을 사실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시스템도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참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민생 예산 증액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